6월하면 어떤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현충일이 있으니까 호국 보훈의 달? 맞아요. 6월 달에는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제2연평해전 등이 벌어지는 달이라 국가보훈처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호국 명령과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제시의 특별한 애국지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총 크게 3시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조선시대예요. 오늘 김제 인물 중에 임진왜란 때 활약하신 분이 계세요. 첫 번째로 정담 장군이시거든요. 정담 장군이요? 네네. 정담 장군은 김제 군수로 네. 부임하신 때가 임진왜란이 벌어진 해였어요. 김제는 평야지대가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김제를 중심으로 한 호남평야를 점령을 한다면 바로 배를 통해서 한양까지 진격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라는 거야. 그 호남평야를 확보해야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로 한 곳이 바로 전주성입니다. 전주가 뚫리면 호남이 뚫린다. 이 중요한 요충지인 전주가 뚫리면 호남 전체가 다 뚫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중요 요충지 두 곳이 바로 이제 앞 말씀드릴 웅치와 이치거든요. 바로 이 웅치고개를 지키는 사람이 정담 장군이었어. 이 웅치 전투에 있어서 1진, 2진, 3진 이렇게 겹겹이 방어를 했어. 산 정상부에서 3차 방어선을 치고 정담 장군이 김제 군민들을 다독였어. 우리가 이 삼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왜군들이 우리 조선군들을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목숨 바쳐 싸운다면 왜군들이 우리의 용감함에 감복해서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가고 싸운다면은 우리가 지더라도 명예는 남을 것이다. 이 어두운 새벽부터 밤이 올 때까지 정담 장군은 화살을 다해서 싸웠어. 활이 다 떨어지고 무기가 다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육탄 방어를 진행하셨는데 부관이 와서 이제 더 이상 무기가 네. 떨어졌다고 후퇴해야 된다고 하자 정담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기서 지휘관인 내가 물러서면 의병들과 관군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은 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최후의 한 명까지 방어전을 펼친다.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단 말이야. 덕분에 이제 전주성을 방어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회전에서도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제 임진왜란의 전황이 이전까지는 뒤바뀌나요? 그렇죠. 계속 열세였는데 이 두 전투를 통해 가지고 반격에 이제 계기를 마련을 한 거네요. 해전에서는 이순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로가, 육전에서는 웅치 전투에 정담 장군을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 자, 시간은 흘러 일제 강점기. 혹시 여기 나오는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하나는 아나키스트, 하나는 암살, 하나는 박열이라는 영화야. 이 암살에 정말 가슴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어.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싸워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열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셨어.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정환 선생님은 김제 출신이세요. 그 이듬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의회 사절단을 파견했단 말이야. 근데 애국심이 투철한 정환 선생이 생각하기에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겠지. 그쵸. 미국의 의회 사절단이 왔을 때
일제의 폭정이나 정말 이제 그릇된 이제 그런 것들을 폭로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일본의 경찰에 들키고야 말았지. 일본 경찰과 네. 군부로부터 이제 추적을 받으시니까 중국으로 망명하셨거든요. 이후 상해에서 더 이상 이제 평화로운 활동만으로는 그 해방이 쉽지가 않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무력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 중국 복권성에서 광복군으로서 활동하면서 일본군의 수송로를 폭파하고 생포된 연합군의 포로를 구출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을 갖추고 군자금도 받아서 좀 더 이제 조직화해가지고 아나키스트 무정부의자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돼. 주요 활동은 친일파 색출, 친일요인 암살이야. 현재로 말하면 이제 특수전 사령부에서 네. 하는 특수작전처럼 그런 역할을 이제 협조하에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이종희 선생님이시거든요. 뭐 밀정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향자들을 색출하고 암살하고 하는 활동을 주로 역임하셨거든요. 친일 요인을 암살하거나 그리고 일본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암살하고 폭파하고 주요 거점이나 친일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폭파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일본군들의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암살당하고 폭파당하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초창기 네. 그 출생과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네. 현재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은 이제 3.1운동 및 그 항일운동 과정에서 그 이름을 바꾸시고 가명으로 활동을 하셨군요. 맞아요. 그 과명으로 이제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 첩보 부대에서도 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러한 암살이나 밀정 같은 주요한 비밀 임무들을 잘 수행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 해방 이후 고국으로 가는 배편에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배 안에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평생을 그렇게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배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프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큰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지. 한국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인 6.25 곧 한국전쟁 때 이제 김제시에서 또 활약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안영권 선생님이시거든요. 안영권 선생님은 한국전쟁 당시에 구사단 30년대 1중대 1소대 소천병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철의 삼각지대입니다. 이 철의 삼각지대는 지금 보이는 철원군, 평강읍, 김하읍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철의 삼각지대인데 네. 가장 크게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철원군의 저런. 395 고지라는 곳이었어요. 이 철원평화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 이 고지를 점령을 해야만 6.25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밀고 밀리는 그 전투를 백마고지 전투라고 해요. 중공군은 이른바 10월 공세를 펼쳤지.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3배 이상이 되는 중공군이 밀려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백마고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포기할 수 없겠지. 우리 국군도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야. 이곳에 밀리면 남한이 곧장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접전이 밀고 밀리는 싸움이 10여 차례나 지속됐던 거야.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연합군과 중공군이 서로 쏜 포탄 때문에 고지의 전체 높이가 2cm가량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앉았네요. 예, 예. 워낙 폭발이 많아서. 그리고 당시 백마고지를 공격했던 중공군 3만여 명이 넘는 병력과 국군은 이제 2만이 채 안 되는, 병력상으로 2대1 정도 되는 병력이 이제 이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10일간 쟁탈전을 펼쳤는데 총 12차례에 걸쳐가지고 전투가 벌어졌고, 그 중에 7차례 고지의 이 주인이 바뀌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여기 뺏기면 저 철원평야가 김학거정 다 중공군 북한 소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국사단 장병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 명령이 사단장님이 그랬어요. 이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 바로 강승호 소위야. 그리고 양쪽에 있는 분들이 안영권 일병과 오규병 일병이야. 이 두 분들이 들고 있는 게 뭐야? 폭탄인가요? 그렇지. 박격포탄, TNT, TNT. 수류탄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가지고 기관포로 무장한 북한군의 진지로 뛰어들었어. 근데 왜 안영건 선생님이 6탄 돌격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최종적으로 중공군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관총 진지가 워낙 방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국군의 반격이 계속 이제 돈자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공격하면 기관총을 쏘니까 이제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영권 당시 일병과 세 분의 6탄 삼형사가 각각 몸에 폭탄물을 두르고 박격폭탄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렇게 수류탄을 들고 이제 진지로 최대한 가까이 돌격을 했죠. 목숨 걸고 TNT와 수류탄을 몸에 들고 적진으로 향해 뛰어들었어. 결국에는 모두 다 전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거야. 이걸 계속 많이 쏘면은 이게 불덩어리가 돼요. 이게 이렇게 빨개 해가지고 이렇게 휘는 거야. 아무리 올라가도 이 기관총으로다가 땡들이 쏘는 바람에 그걸 점령을 못 해갔어요. 그래서 수류탄 이걸 가지고 세 분이 가서 그 박격포진지에 가서 그 빼고 그 같이 중공군하고 같이 전사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난 많은 분들께서 조국과 국민들을 애써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있으셔주신 분들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일반 사람은 하지 못할 일들을 하신 게 너무 대단하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대중들한테는 저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김제 씨 사는 우리라도 좀 더 잘 알고 좀 기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런 대단하신 분이 또 있었는데 문화재적으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좀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덕분에 많이 잘 알게 됐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화암 선생이나 이종희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겠지. 네. 그래서 우리 김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네. 6월 달만큼은 이분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할 것 같아.